두 번째 시간 제가 또 너무 또 뵙고 싶었던 그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중국 주식 전문가 찡링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오랜만에 또 뵙게 됐습니다. 네, 우리 박멘타가 돌아오니까 다들 반가운 인사가 아주 훈훈합니다. 아주 너무 기분 좋습니다.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계속 오세요. 자, 오늘 뭐 어떤 이야기로 저희가 좀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지난 방송에서는 중국 전기차 기업의 해외 진출 중에서 물론 범위가 워낙 넓지만 유럽 진출 그리고 동남아 시장에서 인도네시아 진출 위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나라가 많지만 화면을 같이 보시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중국 전기차 해외 진출 현황은 오늘까지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리고 10월 16일에 24 당대회 이후에는 아무래도 정책, 경기, 증시의 전반적인 상황 위주로 좀 중점적으로 봐야 돼서 오늘까지는 이 내용을 다 하든 안 하든 그냥 마무리 지을 거예요. 네, 1번은 오늘 무조건 마무리 짓는 걸로. 1번은 BYD가 작년에 유럽 진출, 올해 동남아 진출에 이어서 내년 초부터는 드디어 일본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기로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일본은 수년간 수입차의 무덤이라고 불려왔잖아요. 근데 그 어려운 시장에 BYD가 왜 굳이 진출한지, 그리고 한국 기사에서도 다 나왔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난 5월부터 일본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5 그리고 수소차 넥소를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근데 개인 고객형 판매량은 7월 61대, 8월 76대, 9월 150대. 아직은 규모상으로는 좀 미미해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도 현대차처럼 일본에서 온라인 판매로만 유통되고 있는데 올해 상반기에 테슬라가 일본에서 5,200대를 판매했어요. 다른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 시장에 비해서는 늘고는 있지만 성장성은 그렇게까지 폭발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한편 BYD는 현대차나 테슬라처럼 온라인 판매가 아니라 그냥 대리점, 딜러 이런 오프라인 방식으로 일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로 했는데, 그래서 일본 주요 내용은 일본 전기차 시장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BYD가 일본 진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게 1번이고요. 2번은 저번에는 동남아 시장에서 현대차도 이미 진출한 인도네시아 시장 위주로 말씀드렸잖아요. 그 외에 태국 시장도 중국 기업 입장에서는 중요한 시장이라서 2번은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태국 진출이에요. 야, 저 1번 정말 땡깁니다. 저도 그러신가요? 너무 1번 1번 정말 저거는 구미가 땡기네요, 진짜. 그럼 1번으로 가볼게요. 아무래도 저는 중국 담당이지만 여기가 한국이라서 중국 기업과도 관련이 있고 한국 기업과도 좀 뭐 경쟁 관계든 어떤 관계든 좀 연관성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그림이 좀 많은데요.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뚜렷하지 않는데 이 그림은 중국 전기차 시장의 침투율이에요. 즉 신차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이에요. 점선이 2020년, 청색이 21년, 붉은색이 22년인데 보시면 지금 중국 국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서 9월만 봤을 때는 전기차가 이미 30%를 돌파했어요. 전체 중에 30%? 네, 전체 신차 판매 중 전기차. 근데 여기서 전기차는 하이브리드랑 순수 전기차를 다 합산한 거예요. 어쨌든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20%를 돌파했는데 9월 한 달만 30%. 근데 또 10월 국경절 연휴가 길다 보니까 9월 달에 좀 몰려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처음으로 비중이 30%를 돌파했다. 근데 여기에 비해서 뭐 중국 전기차 시장이라든지 유럽 시장, 미국 시장에 비해서 일본 전기차 시장은 압도적으로 느린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좀 의아한 게 일본이면 사실 어떤 기술력이 있어서 항상 좀 앞서갔던 나라긴 하죠. 물론 뭐 최근에 약간의 근데 그 전에는 일본 정부 측에서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몇 년 전부터 이미 뭐 그 전기차 몇 %까지 하겠다 그런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는데 일본은 작년 1월에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걸 발표하니까 뭐 토요타나 닛산이든 그 후에 특히 작년 하반기 작년 말부터 업체들 입장에서 그 중장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본 업체들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서 가장 소중한 초기 진입 단계를 놓쳤다고 볼 수 있어요. 이 그림은
일본 국내 전기차 판매량 및 점유율인데요. 여기서 예, 예. 점유율은 신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인데 파란색 막대는 월별 전기차. 여기서 전기차도 하이브리드랑 그 순수 전기차 합성한 거예요. 월별 전기차 판매량이고 단위는 대예요. 만 대가 아니라. 그리고 붉은색 선은 오른쪽 여기 신차 판매 중 전기차 비중인데 보시면 2021년은 월간 판매량이 거의 5,000대 이하예요. 매월. 그러네요. 그러니까 판매량이 적으니까 전체 판매 중에서 전기차 비중이 겨우 1% 안팎. 근데 올해 들어서서 좀 늘어나는 모습이 보이시죠? 예. 특히 6월부터 이 막대 그래프는 맨 우측이 8월까지예요. 네네. 9월 거는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특히 올해 들어서 6월부터 좀 월간 판매량이 6월에 8,000대, 8,900대, 7월에는 10,000대 조금 넘었고 8월에는 또 9,000대 정도. 6월부터 근데 6월부터 닛산이라든지 미쓰비시 자동차라든지 6월에 신모델을 많이 출시했어요. 네. 근데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올해부터 일본 전기차 판매량이 좀 뭔가 전체 대수는 진짜 얼마 안 되는데.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동차의 모델이 네. 뭐 모델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게 한 4년에서 5년 주기로 이렇게 바뀌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맞물려서 저런 그래프가 나오는 건가요, 혹시? 근데 이게 예. 일본 전기차 시장의 기사를 보면 다 나온 내용이지만 네. 과거에 일본 업체들이 수소차를 밀고 싶었어요. 수소를. 네. 근데 그거 계속 열심히 하다가 이게 글로벌 트렌드랑 안 맞고 수지도 안 맞고. 예. 근데 전기차를 하려는데도 순수 전기차 말고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처음부터 자꾸 그 전략이 꼬인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좀 재미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끔은 예전에 강점이었던 점이 예. 새로운 트렌드 속에서는 또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음. 토요타든 사실 어떻게 보면 현대든. 예. 그래서 그래서 이게 빨간색 선을 보면 드디어 올해 6월 이후에 이 전기차 비중이 드디어 3%를 돌파했어요. 그래서 일본 전기차 시장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제부터. 네, 이제. 근데 한국도 좀 양의 차이는 있지만 한국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한국 그렇죠. 뭐 한국이 네, 다른 나라,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이랑 비교했을 맞아. 때 최근에 그 뭐 비중이 아이오닉 5. 맞아요. 순수 전기차는 많지 않아요, 많지 사실. 않죠. 네. 네. 하이브리드는 좀 네. 다니는데. 근데 일본은 지금부터 시작이지만 화면을 또 보시면 이게 그 글로벌 자동차 시장 조사 기관 LMC라는 기관이 있어요. 여기서 발표한 일본 국내 전기차 시장의 판매량 전망인데요. 네네. 여기 2021년 몇 대 안 되고 근데 2030년이 되면 60만 대에서 70만 대 정도 된다. 그래서 요거 LMC 기관이 예측한 거는 2030년이 되면 일본 전기차 비율은 한 35%까지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시작은 늦었지만 어쨌든 장기 성장성은 있다라고 네. 전망했어요. 예. 그러면 그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본 정부가 늦게나마 작년 1월에 당시 스가 총리잖아요. 그분이 일본 정부의 목표를 발표했는데 2035년까지 신차 판매를 100% 전기차로 하겠다. 그러니까 그제야 일본의 완성차 기업들이 전기차 전환 목표를 이어서 발표해서 예를 들어 토요타 같은 경우는 작년 말에 2030년까지 전기차를 30종을 내놓겠다. 향후에 글로벌 시장에서 전기차를 350만 대까지 판매하겠다. 계획. 그리고 닛산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글로벌 판매량의 절반을 전기차로 하겠다. 발표. 혼다는 2040년까지 신차 판매를 100% 전기차로 하겠다. 계획. 예. 발표. 스바루가 또 있잖아요. 예, 스바루는 또 정확한 시점을 발표 안 했지만 언젠가는 일본 국내에 전기차 공장을 새로 짓겠다. 계획, 예. 발표. 한마디로 일본 업체들은 시기적으로는 좀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늦게나마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지금 말하는 거는 일본 국내 시장이에요. 예. 움직이기 시작했고 올 들어 각사마다 부랴부랴 전기차를 출시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을 보시면 이 그림이 뭐냐면 아직은 판매량은 적지만 이게 일본 국내 업체별 판매량 순위인데요. 예. 간단히 번역했는데 이게 6월, 7월, 8월 판매량이에요. 예. 수량은 다르지만 대충 순서는 똑같아요. 6월 닛산 3,300대, 야. 그다음에 미쓰비시 자동차
세 번째 이거 이 정도 한자는 아시죠? 수입차. 여기서 수입차 전혀 모릅니다. 예. sorry. 네. 대부분 여기서 수입차는 대부분 테슬라고 예. 그리고 현대에도 들어갔잖아요. 몇 개월 안 되지만. 예. 그다음에 토요타. 근데 내연차에서 전 세계 1등인 토요타가 지금 이거밖에 안 돼요.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네요. 정말 예. 의외네요, 진짜. 예, 리콜 때문이에요. 리콜 전기차 때문에? 내자마자 리콜 당했어요. 리콜을 저 6, 7을 8월 다 저렇게 네. 당한 거예요? 근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예. 그리고 혼다 47대, 뭐 스바루, 마즈다는 거의 무시해도 되는 상황. 이게 6월이고 7월도 거의 비슷해요. 8월. 그래서 지금 일본 국내 전기차 판매량 중에 닛산이 그나마 한 60%를 차지해요. 좀 미쓰비시. 의외네요. 진짜. 네. 완전 근데 의외다. 이게 전체 판매량이 뭐 2, 3만 대도 안 돼서 지금 순위가 이제 미래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일본 국내 전기차 판매량 중 닛산이 60%다. 근데 예. 토요타는 차 내자마자 리콜 당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뭐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뭐 토요타나 닛산이나 미쓰비시나 주요 전기차 모델들을 말씀드릴게요. 사진을 보면 이게 일본 국내 범위예요. 네. 닛산은 주로 3개 주력 모델이 있는데요. 가격대가 다 다른데 화면을 보시면 이게 닛산의 아리아라는 모델이에요. 우측 하단이 이게 N화예요. 그러면 원화로 하면 5천만 원대예요. 이게 닛산의 아리아는 5천만 원대. 그리고 닛산의 사쿠라라는 모델은 한 3천 정도 되죠. 야, 근데 이게 한국 차랑 비슷하네요. 나는. 이게 아까 그 닛산 아리아는 예. 올해 1월에 그 좀 샘플처럼 특별 사양을 발매했는데 올해 5월부터 드디어 그 스탠다드 일반 사양을 발매했어요. 그래서 닛산이 5월, 6월부터 그 판매량이 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요거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사쿠라는 가격대가 사쿠라. 아까보다 조금 예. 낮죠. 요거 사쿠라 모델은 올해 6월에 발매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닛산은 리프라는 여기 리프. 리프라는 모델인데 리프. 6월 달에 그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했어요. 근데 상반기에는 기존 버전인데 그게 원래 주력 모델이었어요. 근데 업그레이드 버전을 발표했는데 요거는 한 우측 하단 보면 한 4천만 원대 정도. 그래서 닛산 일본 국내에서 판매하는 거는 5천만 원대, 3천, 4천 다 있어요. 네. 이어서 드디어 혼다가 나온대요. 혼다의 이 전기차 모델은 BZ4X. 4X. 근데 여기 밑에 빨간 글씨가 BG. 왠지 빨간 글씨면 왠지 뭔가 불길한 이게 홈페이지에서 캡처한 건데 예. 요거 좌측 그림은 9월 달까지 홈페이지에 이 전기차 사진 밑에 이게 있고 오른쪽에는 며칠 전에 10월에 이게 밑에 글씨 그러니까 일본어를 모르셔도 밑에 글씨가 변화된 걸 느끼시죠? 예. 예. 토요타는 이 모델을 올해 5월 달에 양산 모델을 발표했는데요. 예. 발매하자마자 그 한국 기사도 다 나왔는데 바퀴 볼트가 풀리는 현상이 발견돼서 바퀴가요? 네, 올해 6월 23일부터 다 리콜을 하기 시작했어요. 야, 그래서 요 6월부터 리콜했으니까 9월까지 밑에 대충 뭐라고 썼냐면 리콜 진행 중이니까 아직 원인을 못 찾았다. 그래서 판매 중단. 근데 이게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며칠 전에 제가 홈페이지를 다시 확인해 보니까 밑에 리콜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 됐고 그 문제가 생긴 부품을 대체할 그 부품이 마련됐으니까 여기 10월 26일 10월부터 판매 재개. 네. 근데 판매 재개됐지만 어쨌든 토요타 입장에서는 양산 모델 전기차 모델을 발표하자마자 이런 리콜 사태를 겪었으니까 토요타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죠. 그래서 어쩌다 토요타가 저렇게 됐을까요? 토요타 외에 또 있어요. 네. 이런 상황. 이거 토요타예요? 네, 토요타. 네, 네. 토요타. 그리고 네. 여기 리스 전용차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차가 바퀴가 빠지면 네, 어떻게? 그래서 여기 밑에 여기 N화를 보면 네. 이 정도 한자는 아시죠? 저건 압니다. 77,990N 예, 매월. 저건 압니다. 그럼 이거 리스 전용차라서 이 가격을 월간 가격으로 표시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토요타는 지금부터 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예. 또 이어서 스바루라는 그 스바루. 브랜드가 있는데 토요타랑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여기 왼쪽에 여기 밑에 또 빨간 글씨 있는데 마찬가지로 며칠 전에 홈페이지를 보니까 빨간 글씨가 없어졌어요. 마찬가지로 부품 그 문제 때문에 리콜 6월 23일부터 리콜해서 최근에 다시
판매 재개됐어요. 그래서 스바루의 이 솔테라라는 모델은 여기 가격대를 보면 6천만 원대예요. 그리고 여기 옵션에 따라서 거의 7천에 해당되는 가격도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쓰비시 자동차가 있잖아요. 미쓰비시 자동차는 여기 가격대 보시면 200만 엔대예요. 네, 요거는 좀 저가차. 딱 보면 조그맣게 요거 미쓰비시 자동차 모델명은 EK 크로스 EV. 아니 일본어도 잘 아시죠? 아, 저 학부 전공이 일본어고 한국 오기 전에 그 일본 종합상사 중에 미쯔이라고 있어요. 예. 미쯔이 물산의 상해 법인의 철강부의 자동차 강판팀에서 예. 상하이 GM 담당이었어요. 아. 근데 그때는 내연차 시대라서 어. 그 전혀 뭐 전기차라는 그런 거 찔링이 지금 찔링님은 5개국어 하시는 거죠? 아니요, 4개국어인가요? 러시아 최근에 배우신다고? 그거는 지금 초급 단계에서 독학하고 있어서 전혀 제로. 네. 그 4개 국어에 한국 전통 무용을 하세요. 그렇죠. 예. 네. 그것도 하나 쳐줘야 돼요. 네. 예. 네, 하여튼 예. 그래서 쭉 보시면 대체로 느끼셨겠지만 가격대별로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인 느낌. 예. 그리고 테슬라를 또 건너뛸 수 없죠. 테슬라가 올해 상반기 일본에서 5,200대를 판매했는데 테슬라는 현대처럼 온라인 판매만 해요. 근데 테슬라가 일본 판매량이 추이를 보면 2020년에 1,900대, 2021년에 5,200대, 올해 상반기에 5,204대. 네. 그래서 아직은 폭발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번에 그 유럽 진출 말할 때 이거를 언급한 적 있지만 혹시 모르는 분을 위해서 BYD가 올해 7월에 도쿄에서 처음으로 BYD 전기차 브랜드 발표회를 가졌어요. 일본에서 이 3개 모델을 발매할 건데 동시에 발매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3개 단계로 나눠서 내년 1월부터는 요 BYD Auto 3라는 이게 아직은 일본 국내 판매 가격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올해 예. 연말쯤에 발표할 거예요. 근데 중국 국내 판매 가격을 엔화로 환산하면 이 Auto 3는 280만 엔에서 339만 엔 정도. 네. 가성비가 좋은데요? 네, 그리고 요거 돌핀은 내년 5월 또는 6월부터 판매할 건데 요거는 가격대가 210만 엔에서 268만 엔. 가격대가 나쁘지 않다. 그리고 내년 말부터 일본에서 발매 예정이 이거 CEO는 제가 좋아하는 엔화로 429만 엔에서 586만 엔. 4천에서 5천만 원 네. 정도. 예. 그래서 내년 연초에 발매하는 건 좀 대충 중간 가격대고 5, 6월에 판매하기 시작한 거는 낮은 가격대고 요거 연말에 발표하는 거는 조금 높은 가격대예요. 근데 평균 쓸 저건 국내에는 안 들어오는 건가요? BYD는? 한국 기사에도 나왔는데 네. 지금 BYD가 해외 수출하는 순서가 작년 8월부터 유럽 진출 수출 시작. 그러면 올해는 상반기부터 특히 하반기부터는 동남아,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싱가포르, 캄보디아 다 들어갔어요. 올해 네. 하반기부터. 그리고 일본은 방금 말씀드린 7월 21일에 발표를 열었고 실제 수출은 내년 1월부터. 근데 한국은 아직 정확한 그 발매 시점은 발표하지 않았지만 한국 기사에 의하면 최근에 BYD 이 3개 모델을 포함해서 6개 모델을 한국에서의 상표권을 출연했다. 네. 근데 그 계획은 있다는 외에는 거네요. 그 외에는 아직 없어요. 근데 시간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네. 저 실 저거 한번 타보고 싶어요. 바다표범. 그래서 이거 멋있잖아요, 저거. 바다표 그 말고 일본의 오프라인 매장으로 진출할 거니까 한국도 뭐 발표는 안 했지만 만약 오프라인 매장으로 가면 두 분이 같이 뭐 테슬라도 그렇고 BYD도 사든 안 사든 다양한 모델을 시승하면서 좀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승이 그게- 가능하니까. 네, 저도 네. 한국에서 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휴대폰이든 자동차든 소비자 입장에서 좀 선택이 너무 없더라고요. 다양성에 대한 그런 선택. 예. 네. 그래서 지금 일본 시장에서 뭐 일본 업체나 테슬라 그리고 현대 조금 들어갔고 네. BYD는 내년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뭐 어떻게 또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야 될까요? 네, 두 분 궁금한 게 있으면 예. 뭐든지 질문. 아까 태국에 대해서 어, 예.
일본 지금 아직 일본 아직 안 끝났죠? 네. 예. 예. 그럼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네네네. 이 시간에 두 분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어, 아무래도 고맙습니다. 중국 기업이 일본에 진출하다 보니까 예. 중국 현지 언론은 아무래도 자국 기업이 해외 진출하다 보니까 예. 좀 좋게 얘기하죠. 뭐 글로벌 진출하고 장기 상승성 좋다. 예. 그래서 중국 현지에서 보도한 거는 대충 그냥 무난한 내용이고요. 근데 7월 21일 일본 발표회 이후부터 9월까지 일본 현지 보도 타이틀이랑 내용을 대충 쭉 보니까 일본 언론은 부정적 의견이랑 긍정적 의견이 다 있어요. 부정적 의견은 아무래도 일본 자동차 시장은 배타성이 강한 시장이다. 그래서 BYD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최소 2, 3년은 고전할 것이다. 각오하라. 이거 일본 언론이에요. 그리고 네. 긍정적인 의견은 아직은 일본 국내에 전기차 브랜드가 다양하지 않으니까 내년부터 BYD가 들어오면 일본 전기차 시장에 있어서는 뭔가 게임 챌린저 역할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리고 왕찬후 회장이 또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분이 좀 막 큰 포부 꿈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몇 년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전 세계 내연차 중에서 가장 위대한 기업은 토요타다. 난 토요타 좋아한다. 근데 나는 BYD를 전기차 업계의 토요타로 만들 것이다. 나는 이런 원대한 목표가 있다. 예. 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BYD 공시를 보면요. 예. 뭐 매월마다 나오는 공시라서 별거 없지만 화면을 보시면 매월 첫 주에 전월 판매량 생산량을 발표해요. 이게 7월 초 공시고 8월 초, 9월 초, 10월 초예요. 근데 7월 초 공시에 비해서 8, 9, 10월 공시는 이 한 줄이 추가됐어요. 이 한 줄은 지난달에 해외 판매량이 얼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해외 판매량을 따로 언급하지 않았는데 8월 초에 발표한 7월 공시부터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면 일본 진출은 BYD의 해외 진출 중에 일환이고 근데 저희 생각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유럽, 일본, 동남아 동시에 진출하잖아요. 근데 동남아 자동차 내연차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8, 90%를 그동안 일본 업체들이 독과점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연차 시장이긴 하지만 동남아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일본 자동차의 그 이미지가 너무 확고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BYD 입장에서는 만약 BYD 전기차가 일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잘 팔리면 그거를 동남아 시장 고객 소비자들한테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리고 작년 8월부터는 유럽에 진출했잖아요. 예. BYD가 판매량은 많지만 브랜드 파워에 있어서는 벤츠가 아니고 아우디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 일본 외 유럽 시장에서도 점점 판매량이 늘면 역으로 중국 소비자들에게 또 어필할 수 있는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 시장이 가장 어려운 시장인 것 같은데 자동차. 근데 선택이라기보다는 그냥 해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BYD 예. 입장에서는. 근데 동남아시아 시장이 사실 저도 예전에 자카르타에서 한 1년 있어봤거든요. 근데 이게 인프라 구축하기까지가 네.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네, 없지 않아 있을 것 저번에 같아요.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 말씀드릴 예. 때도 중국 현지 기관들의 예측은 중국의 경험을 감안했을 때 인도네시아든 태국이든 동남아 시장의 전기차 밸류체인이나 인프라는 최소 10년 걸릴 거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다른 유럽이나 미국 시장은 거의 다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된 상태지만 중국 업체가 동남아 시장에 진출할 때는 그냥 전기차 판매 외에 배터리, 충전소, 전체적인 인프라를 같이 들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투자가 더 막대한 거죠. 예. 그리고 이어서 아마 현대랑 테슬라가 일본 시장에서 다 온라인 판매, 물론 오프라인 매장이지만 그거는 판매용이 아니라 전시용 그리고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딜리버리용이라서 테슬라랑 현대차는 일본에서 온라인 판매를 하는데 처음에 BYD가 일본 진출하려고 할 때 BYD 일본의 지사가 있잖아요. BYD 재팬. 근데 BYD 재팬의 몇몇 임원들이 그래 일본 진출하는 거 좋은데 그냥 테슬라처럼 온라인 판매로 가자. 근데 그거를 BYD 본사에서 아니야 오프라인으로 가야 돼. 그거를
부결했어요. 네. 그 근데 전략이 왜 그럴까요? 어떤 전략으로? 이거는 아까 앞서 그 뭐 글로벌 그거는 전략의 문제지만 지금부터는 전술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것보다는 화면을 보시면 네. 7월 이후에 일본 현지 언론 인터뷰 중에 주로 두 분을 인터뷰했어요. 하나는 BYD 재팬 사장 겸 BYD 본사의 아태 지역 영업본부 사장. 이 사람이 오프라인으로 가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BYD auto 재팬. 아까 BYD 재팬은 BYD 일본 지사고 BYD auto 재팬은 판매를 담당하는 자회사예요. 그래서 올해 7월에 새로 만들어진 회사인데 예. 왜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출하냐에 대해서는 이 두 분의 일본 현지 언론 인터뷰 중에서 좀 몇 개 내용을 발췌해서 말씀드릴게요. 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이거는 저희 생각이 아니고 이 두 분 인터뷰 내용 중 발췌한 거예요. 첫 번째는 기존의 BYD 재팬의 임원들이 온라인으로 가자고 했지만 왜 온라인 말고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가자고 결정했냐. 그리고 이후에도 온라인으로 할 생각 없다. 왜냐하면 자동차와 같은 고가 상품은 신뢰감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면 판매를 통해서 일본 소비자들에게 안심감을 줘야 된다. 안심감을 확실히 줘야 된다. 예. 한국도 그 서비스가 엄청 좋지만 일본이 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막 예, 맞아요. 90도로. 예. 그 소비자 입장에서 나에게 차를 판 사람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으면 신뢰감, 안심감은 없다. 예. 그리고 BYD가 중국에서 판매량 1위를 하는 거는 단순히 저렴한 가격 때문이 아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일본 업체에 비해서 하지만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뿐이 아니라 판매부터 오프라인 매장 전체적인 서비스까지 좀 안심감을 줘야 된다. 그리고 대부분 브랜드가 어느 정도 되는 업체는 매장을 열면 단독 매장이잖아요. 근데 BYD는 단독 매장으로 안 할 거예요. 다른 브랜드랑 같이 들어가는 매장을 활용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예. 저도 이걸 찾아봤는데 예. 일본에서 단독 매장으로 들어가려면 행정적인 서류 신청하고 그거를 짓고 공사해서 인테리어하고 절차하려면 최소 1년 이상이 걸려요. 그리고 올해 2월 달에 또 러우 전쟁이 폭발해서 뭔가 시공이나 원자재 조달하는데 더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존에 좀 잘 운영하고 있는 딜러 오프라인 매장이랑 협력해서 BYD 차를 거기에 집어넣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BYD 입장에서는 일본 현지 딜러사가 아주 중요한 파트너예요. 네, 그래서 이 두 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현지 딜러들이 마음을 먼저 사로잡아야지 그분들이 이 매력을 느껴서 그거를 수입하고 싶어하고 돈을 벌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BYD가 일본 현지 딜러 대상으로 시승회를 열었어요. 근데 그 시승회에서 뭐 만져보고 뭐 하고 설문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응은 괜찮았대요. 그리고 그 딜러 중에 상당 부분이 중국 전기차 시장이 이 정도였어? 잘 몰랐다고. 그리고 원래는 뭐 어떤 브랜드가 광고를 하려면 뭐 TV 광고, 인터넷 광고 다 있잖아. 근데 TV 광고는 아예 안 해요. 왜냐면 아직 판매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시승회와 동시에 SNS를 주로 이용했어요. 네. 그래서 SNS를 이용하면 사실 노인층보다는 젊은 층에 대한 접근성이 좋고 네. 그리고 이제 연말쯤 되면 가격 발표와 동시에 전국적으로 전시회랑 시승회를 더 해서 젊은 층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게 좀 체험 위주로 이벤트를 많이 하겠다. 근데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아까 봤던 닛산, 뭐 토요타, 혼다, 뭐 많은 네. 이제 굴지의 이제 자동차 기업이 있는데 네. BYD가 이제 그러니까 나라 입장에서 네. 이거를 좀 허용하는 그게 오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다른 일본 입장에서요. 예.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브랜드를 더 좀 증진시키려고 노력을 할 것 같은데. 일본 이게 BYD가 전기차는 처음 들어가는 거지만 예. BYD가 2015년부터 이미 전기 버스는 일본에 다 들어가서 일본 전기 버스의 75%는 BYD 75%? 거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1,900
1999년부터 그 일본 전기 업체들 있잖아요. 예, 전기 예. 기계 업체에 배터리를 공급하기 시작했고 이미 그리고 벌써 깊숙이 다 그리고 들어가 있네요. BYD가 옛날에는 좀 많이 호졌잖아요. 근데 전기차 만들기 전에 내연차를 시작했잖아요. BYD가. 근데 전기차든 내연차든 그 생산 라인에 프레스숍이라고 있잖아요. 그 강판으로 찍어내는 거. 근데 그 찍는 거를 BYD가 일본 업체나 다른 나라 업체에 비해서는 좀 퀄리티가 좀 안 좋았어요. 그래서 중국 기업이 제일 잘하는 게 또 M&A잖아요. 예. 일본의 오기하라라는 유명한 금융 쪽 종사하신 분들이라면 일본의 오기하라는 모를 리가 없어요. 저도 예전에 관련 예. 오기하라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금형 업체인데 그 금형 업체에 일본에 여러 개 공장인데 그 중에 하나 공장 사버렸어요. 그래서 그 후부터는 BYD의 그 프레스숍은 찍어내는 그 생라인은 그 기준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기차는 처음 들어가는 거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중국 브랜드는 좀 별로다. 그리고 좀 생소하다. 예. 근데 일부 특정 업계 입장에서는 또 아주 좀 익숙한 기업이 더 BYD예요. 예.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약간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약간 제 그걸 수 있겠지만은 거부감. 네. 예. 그게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뭔가 가장 중요하죠. 중국 자동차다 이런 네. 거에다 거부감이 있지 맞아요. 않을까. 예. 아무래도 일본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이것도 제가 조사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 BYD 아우터 재팬 대표이사의 인터뷰 중에서 일부 발표하면 예. 5, 60대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중국 브랜드는 과거엔 싸고 안 좋은 이미지, 그 후엔 점점 싸고 좀 괜찮은 이미지. 그들이 마음속에는 여전히 일본 제품이 최고로 좋고 중국 제품은 안 좋다는 선입견이 존재한다. 이분들은 실제로 우리 BYD 차를 타보지 않으면 이런 마인드는 절대 바뀌지 않는다. 5, 60대. 하지만 3, 40대 일본인들은 과거에 중국이나 세계 곳곳에 여행을 다니면서 네. 뭐 2008년 올림픽도 보고 지금의 중국을 많이 봤고 중국 주재원 경력이 있는 일본인들도 많고 그리고 3, 40대보다 더 젊은 20대들은 정치적 색채나 그런 것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정치는 정치고 제품은 제품이다. 이런 마인드가 좀 강하다. 그래서 5, 60대보다는 20대, 30대, 40대 위주로 공략하겠다. 젊은 층을. 네. 예. 그러니까 SNS 위주로 하는 거예요. TV보다는. 그리고 실제로 한국도 그렇지만 실제로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계층은 5, 60대지만 네.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는 건 또 젊은 그렇죠. 세대예요. 예.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무래도 BYD 자사에서 하는 것보다는 일본 현지 딜러들이 힘을 잘 빌려야 된다. 그리고 그 매장의 인테리어도 너무 중국적인 그런 요소도 어느 정도 남기지만 중국적인 요소랑 글로벌적인 요소를 좀 접목해서 좀 좀 인테리어를 예, 하겠다. 좀 순화시켜서. 중국이랑 좀 다르게.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별로 예. 어. 마지막으로 해주시면 그 됩니다. 이 두 분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러면 기존의 일본 업체랑 테슬라랑 현대차에 비해서 BYD가 일본에 들어갈 때 어떤 강점이 있냐? 주로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온라인 매장이 아니라 오프라인 매장. 더 친숙하고 좀 안심감을 줄 수 있다. 두 번째는 가격대. 그리고 가격대는 일본 업체랑 비교해서 아까 그 닛산의 사쿠라 있잖아요. 네. 사쿠라랑 똑같은 스펙, 똑같은 옵션이라 해도 그거보다 가격대가 한국 돈으로 한 5, 600만 원 저렴하다. 그래서 가격이 좀 친절하다. 중국식 표현은 친절한 가격. 그래서 그 BYD 일본 홈페이지 보면 슬로건이 번역하면 이 모빌리티 모두의 것으로 그러니까 친절한 가격으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디자인은 저번에 최박원님도 그 BYD 디자인이 좀 점점 괜찮은 것 예쁘더라고요. 같다. 네. 근데 화면을 보시면 BYD가 2016년부터 글로벌 디자인 총 책임자가 이 독일 분인데요. 이분이 2016년에 BYD에 합류했는데 그 전까지는 10년 넘게 아우디의 총 책임자였어요. 그래서 이 아까 그 세 개 모델로 다 이분 그 손을 거친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메리트는 아까 말씀드린 예전에는 아무래도 일본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국 제조업이 일본보다는 좀 밑이다. 근데 오기하라 그 금형 공장을 인수함으로써 우리는 중국
기업이지만 일본 금형 기술로 중국에서 제조하고 다시 너네들한테 수출하는 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딜러들을 잘 교육하고 협력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일본의 그 기업형 교육 커리큘럼을 하는 메이지 산업이라는 기업인데 BYD가 7월 달에 그 발표회와 동시에 메이지 산업과 업무 협력을 해서 일본 현지 딜러들 대상으로 BYD 전용 교육 커리큘럼을 해서 좀 표준화하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네. 예, 아유 시간이 참 태국까지는 못 듣겠네요 오늘. 예, 태국도 들어야 되는데. 예. 근데 태국은 한국 네. 기업들이 별로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기업들은 동남아 시장에서 1번이 태국이에요. 예. 네. 그래서 바다 표범을 한번 타봐야 됩니다. 저희는. 예, 언젠가는 나라마다 시간 차이지만 근데 뭐 일본 진출도 소비자의 거부감 그런 것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물론 실질적인 판매량을 창출하면 좋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는 예를 들어서 현대 기아만 타보고 사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좀 다양하게. 결국에는 품질일 것 같아요. 결국엔. 뭐 그리고 가격이 뭐 300만 원. 저번에 예. 그 어떤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 말투로 봤을 때는 한 60대 분이신 것 같은데 그분이 현대 기아 그 전기차를 다 시승해 본 것 같아요. 그 자세히 예. 그 댓글 보니까 근데 가격대가 좀 비싸다. 현대기아가. 6천만 원대잖아요. 아. 6, 7천. 그래서 뭐 BYD 꼭 BYD가 아니더라도 한국에 좀 더 다양한 브랜드가 들어오고 예. 가격대별로 좀 뭐 경제력의 비싸요? 소비력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저희 또 두 번째 또 불금 또 10시 20분이네요 벌써. 시간이. 네, 시간이 날아갔어요. 예, 정말 빨리 갔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을 꾸며주신 중국 주식 전문가 찡링님 모시면서. 그리고 BYD 네. BYD 재팬 사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전기차는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 언제 사느냐의 문제다. 언제 결국 사느냐. 다 살 거다. 아니 근데 그럴 수밖에 맞는 없죠. 말이죠. 예, 맞죠. 예. 저도 나중에 중국 돌아가면 여러 브랜드를 다 체험해보고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자 언제 살지 저희가 또 글로벌 라이브 함께 보시면서 같이 또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찡리님 여기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직주 근접의 레벨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서울의 중요한 회사들은 광화문에 많은데 여의도 거주자들 중에 제일 선호하는 자리가 반포예요. 네트워크가 강남이 제일 좋아요. 인생에서 계속 바뀝니다. 적어도 저는 한 6년에서 8년에 한 번씩은 결론을 내야 될 게 인생에 따라서 결혼을 했냐 안 했냐, 아이를 낳냐 안 낳냐에 따라서 많이 바뀌겠죠. 부동산 입지의 변천사를 한눈에 살피는 대한민국 부동산 부의 역사. 지금 서점에서 만나보세요.